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날씨가 좋아졌어요. 대단히 아닙니다. 네네네, 위에서 찍을게요. 봄에 좋겠네. 상춘대인데 오늘 오라고. 아이고, 잘 지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축하 또 할까요? 네. 사진 촬영. 네, 촬영하겠습니다. 다시 파이팅 한번. 대한민국 화이팅! 저기. 대통령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시작하도록 하고요. 대통령 모두 발언 먼저 하시고 각 정당의 대통령들 이렇게 인사 말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 네, 국회에서 바쁘실 텐데 그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한겨울이긴 한데 우리 야당 대표님들 또 원내 대표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진짜 봄이 오는가 싶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한테 마이크를.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가끔씩은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와 국가를 걱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또 일본 이렇게 방문을 하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소위 국익이라고 하는 국가적 이익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 전체의 대외적인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대외적 관계에서는 가급적 함께 힘을 모아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또 국가적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야당의 우리 대표단 여러분께도 대외 관계, 국가 안보나 외교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좀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주고 계신 건 분명한데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할이 국민 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아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입장도 다양한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다양성을 우리가 최대한 보장을 해드려야 되고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민주당 대표는 여기 계시고 저는 잠시 민주당 대표를 하긴 했지만 이제는 당적을 가지고 있긴 해도 전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럼 빨간색이 소소하지 않겠어요? 빨간색이 안 보이는데 오늘. 네. 오렌지색. 오렌지색. 그래서 오렌지색도 섭섭하지 않게 세상은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 노란색 다양하게 있다.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자꾸 비춰서 해야 되겠냐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역시 그 점도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소위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 야당 대표 여러분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안 관련돼서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 대한민국이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주택 문제도 그렇고 또 산업 배치 문제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아주 현실적으로 전기 문제가 당장의 제약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 균형 발전 문제에 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가능한 협력 방안이 있다면 지금 힘을 좀 많이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지금 뭐 광주, 전남, 또 충남, 대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광역 도시들이 탄생을 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좀 힘을 모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뭐 정치적 결과에 어떻게 되든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지역 통합을 하면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측면에서든 아니면 권한 배분의 문제 또는 산업 배치 문제 이런데 특히 뭐 공공기관 이전 이런 데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좀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약간의 뭐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또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또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각 정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이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대표님들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님 인사 말씀. 한당 대표. 네, 대통령님 이렇게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가 난 이후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렸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렸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국민들은 응원봉을 들고 오늘의 이재명 민주정부를 탄생하는 데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앞으로도 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K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전 세계인들이 사실 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 코스피가 5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6천, 7천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 경제 의존성이 큰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교가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어깨를 당당히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에 많은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더 충분히 발휘되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가 수출 경제로 선순환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라고 하는데 이 외교는 그야말로 여기 계신 모든 정당에서 함께 조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동현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슨 색깔이에요? 저희 좀 짙은 파란색. 민주당보다 더 짙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까지 하고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실 때마다 큰 성과 가지고 오셔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자리다 이런 말씀 항상 감명 깊게 듣고 있고 그런 실천하신 점에 있어서도 참 기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드디어 우리나라가 정상국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당의 대표로서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후보 시절부터 5극 3특 전략 주장하셨는데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렇게 해야만 국가균형 발전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경쟁력 강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이미 행정 통합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저로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실제 이미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 그런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입니다. 물론 이 원포인트 개헌을 할 때 역시 또 여야 이견이 없는 헌법 전문 개정, 이제 60 항쟁, 5.18, 그 다음에 부마민주 항쟁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개헌 사항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방선거란 의미를 생각하면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 조항만큼은 개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하시면서 당부 메시지를 보낸 것을 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잘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이 드디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된 그런 천재일우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매듭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달리 중소벤처정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정당 대표로서 정치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2018년 성남시장 시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방적폐 온상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자 이런 말씀을 쓰신 바 있는데 저는 100% 10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방정치의 풍토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좀 확신합니다. 좀 딱딱한 말씀 드렸는데
근래 저희 당 당원들이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조동인데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저희 당 당원들만 하는 얘기인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함께한다. 명성조동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그걸 위해서 우당으로서 확고히 협력함과 동시에 레드팀 역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보당 김재현 당대표님. 사자성어 같은 준비를 못했는데 어떡하죠? 신년을 맞아서 정당 대표들과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통으로 통합의 힘을 만들고자 하시는 대통령님의 뜻에 깊이 공감합니다. 실시간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또 타운홀 미팅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호응과 지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통합의 의지를 강조하셨던 4년 전 대선 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후보 등록 후 첫 기자회견 하셨을 때 증오와 분열, 보복 정치를 넘어서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미 천명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의 결과로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하고 이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비협조와 발목 잡기로 정치 행정 실패를 유도하는 데 몰두하게 했다고 진단하셨고요.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고 대선 후 야당이 되어서도 74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국회 농성을 벌이면서 지방선거 직전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치개혁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하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지방선거 전 민주정치 발전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정당이 역사적 책임감을 안고 정치개혁의 소명을 다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뜻을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국회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3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노조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하청 노동자 120명을 집단 해고한 기업이 있습니다. 공적 자금 8,100억 원을 투입했던 한국 GM입니다. 지난 1일부터 전국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까지 이어지니까 GM의 한국 시장 철수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의심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기다리며 한겨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의 개입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행정통합 관련해서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절실한 목표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형식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소외 지역이 생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선행돼야 함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오랜 수건인 시민참여 개헌을 비롯해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보당은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내는데 진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있게 해내겠습니다. 양극화, 불평등 극복을 위한 진보적인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정당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고 또 경쟁하면서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하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신년을 맞아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대통령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외교와 안보 영역에서는 또 다소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협력하겠다라는 또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19시간 정도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와서 조금 군기가 덜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사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좀 최대한 24시간 할까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른 약속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님과의 또 약속이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대통령님 이렇게 뵙고 또 인사드리고자 왔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 뭐 대통령 잘 아시겠지만 2차 종합특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좀 생각보다 일찍 종료하고 대통령님 뵈러 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필리버스터를 더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를 하셔서 다시 한번 국회가 논의하도록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뵙고 2차 종합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당연히 3대 특검에서 부족한 수사들이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3대 특검법에 보면 이제 그 부분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자연스럽게 다 인계가 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인계가 되어서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특검은 여당의 무기는 아니거든요. 대통령님께서 행안부 장관 산하에 있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게 열심히 수사하시라. 이거는 대통령님 관심 사항이시기도 하고 여당의 최대 관심 사항인데 최선을 다해 수사하라라고 하면 저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눈에 불을 켜고 어쩌면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저는 이게 국가수사본부와 경찰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님 지휘 하에 있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다고 하면 또 경찰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특수수사 역량을 이번 기회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검찰개혁 뭐 여러 논의들이 있을 때 수사기소 분리 같은 게 있을 때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조할 때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무슨 소리냐 경찰도 수사하면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여당이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하기 위해서 특검을 재차하는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기보다는 필요하면 특검에서 활약했던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관들 그리고 뭐 특검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도 합쳐서 뭐 합동수사본부를 만드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2차 뭐 특검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뭐 비용도 훨씬 적게 드는 인건비를 아끼면서 이게 뭐 돈의 문제보다도 국가 예산을 또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대통령님의 중요한 모습도 보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뭐 절대 그럴 사람들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것들을 수용했다면 저는 역사의 물결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랑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님께서도 통일교의 이 정교 유착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질타도 하셨었는데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특히 또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뭐 돈공천 관련한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여 여당이나 뭐 대통령님 가까운 분 포함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니 특검이라는 게 내가 쓰는 칼뿐만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다면은 저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제와 정치 역사에 어마어마한 성취와 진보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오늘 지방선거 관련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방선거 전에 돈공천 특검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이번 지방선거 때 누가 무서워가지고 뭐 공천원금 받겠습니까? 한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지방선거를 이번에 치러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게 특검이 공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렌지색도 고려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들의 이런 또 지지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정당이니만큼 요즘 청년 세대들 뭐 AI니 뭐니 해서 쉬었음 청년이니 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정년 연장 논의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 더 낮춰가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도 꼭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필리버스터인 것 같습니다.